네, 본격적으로 전참투로 넘어가기 전에 과연 우리 주린이, 주생아, 그리고 매니저들의 포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체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2월 한 달간 고수들의 참견을 받으면서 세영 주린이와 민소 주생아가 플러스 30% 수익률에 도전합니다. 고수들의 참견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견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유튜브 채팅창과 저희 스치면 상한가 채널에 참견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포트 꾸려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먼저 민소주생아의 포트 보도록 할게요. 자, 민소주생아의 포트입니다. 어제 5종목을 모두 비우고 새롭게 2종목을 담았는데요. 잉글우드랩은 플러스 0.88을 보이고 있고요. JS 코퍼레이션은 비록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아주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세영 주린이의 포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이 꽉 채워져 있지만요.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BH와 LG이노텍이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어떻게 꾸려나갈지 앞으로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고수들의 포트도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가 30%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볼 텐데요. 민소주생아는 플러스 10%로 19.91%를 더 달려가야 합니다. 반면에 세영주린이는 27.36%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무려 57%를 더 달려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 민준 아나운서는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우리 고수들의 포트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타고수, 고강현 고수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와 SP시스템즈가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손절가를 낮춰서 쭉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솔트룩스는 14,000원으로 SP시스템즈는 손절가 7,500원으로 낮췄습니다. 네, 다음은 화요일에 출연하는 우리 황태규 고수의 포트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확실히 좋지 않은 게 딱 보이는 게 항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우리 황태규 고수의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를 보게 됐습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마이너스 0.33%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새롭게 뉴인텍을 편입한다고 했습니다. 매수가는 3,600원에서 3,650원 밴드로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300원, 손절가는 3,500원입니다. 다음은 수요일에 출연하는 우리 황대영 고수의 포트 볼 텐데요. 무려 3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원인 P&E는 처음 설정한 그대로 손절 처리를 진행해서 포트에서 제외한다고 하셨고요. LG이노텍은 30만 원으로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또한 10만 9천 원으로 손절가를 낮춰서 보유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어제 출연했었던 박수범 고수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플러스를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지니언스는 마이너스 3%대를 기록하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오늘 출연하는 이몽철 고수의 포트 보겠습니다. BH가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그대로 손절한다고 했고요. S-오일은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았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도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포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매니저들의 수익률 순위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1위는 역시나 황태규 고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27.99%로 줄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위는 박수범 고수, 3위는 황대영 고수가 자리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는 종목별 순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황제들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네요. 1위는 영화테크, 2위는 에브리보, 3위는 캠트로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전참투, 오늘은 이몽철 고수와 함께합니다. 전참투 출발합니다. 자, 지금 뭐 수익률 보셨죠? 지금 아작났습니다. 지금 제가 참견을 오늘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몽철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수익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저 지금 네. 마이너스 거의 30%인데. 네. 야, 기가 막히게 어떻게 로또 한번 사야겠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빠질 줄 알고 그렇게 싹 아니 비껴나갔대. 사실 어제 방송 끝나고 명민준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잘못 선택한 거다. 아, 이제 잘못 오를 건데 선택했다 잘못 그랬는데. 선택했다고 했는데 야, 너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수익률을 30%까지 보고. 네. 마이너스 30%. 이게 저희가 네. 합산이에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네. 잘하면 플러스가 많이 나면 다 합산해서 더하는 거고 또 네. 마이너스 나면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날 때 크게 나고 플러스 날 때 또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사실 개개별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크진 않은데 어쨌든 뭐 마이너스 30%니까 저 같은 이런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략은 또 어떤가요?
딱 플러스 봤을 때 먹고 튀었습니다. 아, 먹튀. 네. 네, 지금 같은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네. 방방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략을 달리 네. 설정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또 우리 민소주리님의 어떤 전략이 예.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트를 짧게 잡고. 네, 네. 다행인 건 세영 아나운서가 지금 채팅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 정말 다행입니다. 그냥 보기 싫은 거 아닐까요? 예, 뭐 소주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예, 과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주값도 예. 오르는데 예. 얼른 먹어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굉장히 힘든 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네. 뭐 미국의 CPI 인플레? 네. 발표 그것 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린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1월 달에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의 어떤 정상화 때문에 지수가 많이 밀렸고 네. 그 이후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네.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보다 좀 상회하는 예. 그런 실적이 나와주면서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목요일 전일 저녁에 CPI 지수, 소비자 네.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7.5%가 나왔죠. 시장에서는 7.3%를 예상했는데 네. 그 0.2%도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3월에 FOMC가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정돼 있고 예. 그때 아마 매파적인 발언이 좀 더 강경해지지 않을까. 사실은 그 이전에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점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그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다면 예. 어제 이후로는 좀 분위기가 또 다 사뭇 달라진 3월 달 0.5%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 라는 네.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으면서 예. 네,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지 않은가 이렇게 네,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근데 뭐 어느 시각으로 보면 바닥권이 형성이 네.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다 차트를 보면 더 뚫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 이몽철 교수님은 그 바닥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전 바닥권이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네네. 하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을 봤을 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반등폭이 약한 것은 맞습니다. 예. 뭐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약 되돌림이 20%에서 약 30% 사이에 지금 형성돼 있고요. 네. 그 글로벌 증시 중에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 45%까지 네. 되돌림을 보여줬습니다. 근처에 있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50%까지 반등을 해줬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12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12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등폭을 말씀드린 건데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또 신흥국이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네. 가격적인 밸류 측면에서 저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자금이 여유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네.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준 아나운서의 이런 슬픔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제가 희생해서 누가 뭐 플러스가 날 수 있다면 네. 이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회의를 할 때 우리 이몽철 교수님께서 포트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두 분이서 회의도 했어요? 네, 그럼요. 저희 잠깐 작전 봤어요. 회의했습니다. 네. 방송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과외하고 이런 반칙 아닙니까? 제가 또 빨리 성장을 해야 되기 빨리 때문에 성장해야 돼서? 네, 먼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씀이 엄청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두 종목 정도 세 종목이군요. 제 종목까지. 예. 네. 제 거 먼저 일단 보면서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BH! 네. 이거 좋다면서요. 네. 예. 이게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게 됐는데 예. 네. 뭐 제가 이제 봤던 투자 포인트에서도 이탈을 했고 그래요? 네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면 좀 말씀하세요. 이따? 네. 네.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절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네. 오. 손절가를 이탈을 했고 장중에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차트 BH 차트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 10월 달부터 해서 쭉
최근까지의 흐름을 주봉상 흐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많습니다. 실적도 좋을 뿐더러 뭐 삼성전기 연성기판 사업 또 철수에 따른 또 반사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매도를 한 이유는 이제 손절가를 당연히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했다. 네. 두 번째는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월요일부터 그래요? 해서 네, 이번 제가- 주 내내 안 좋았나요? 네, 이번 주 내내 안 좋아요. 그리고 아.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기관 쪽에서 엄청 대량 매도 또 물량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왜 그랬대요, 걔네는? 그거를 파악을 그거 못했습니다. 몰라요? 네. 화가 나셨나요? 네. 화났죠. 그리고 BH가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네. 2020년 대비해서는 타 종목에 비해서 반등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상승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축적된 모멘텀들이 모여서 예. 전 이 상단 지금 이 보시는 그림 상단 보시는 요 24,000원 부분 예. 네. 요거를 돌파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추천을 했었던 건데 아. 제가 포트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도전을 못하고 이제 이번 주 계속 밀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뭐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또 손절가 그리고 축적된 모멘텀의 어떤 폭발력이 부족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러면 지금은 추세가 깨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즉 추세가 깨진 건 아니지만 음. 제가 이제 보통 주식을 매도할 때는 보통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예. 네. 아니면 손절 라인에 걸쳤거나 또는 경영진에 문제가 있거나 아, 네, 네, 아니면 그렇죠. 투자 포인트를 이탈했거나 이 정도를 아. 뽑아볼 수 있는데 네. 저는 한 그쪽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해당되기 충족이 때문에 되니까. 네. 약간 주린이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BH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종목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마이너스 12% 손절 라인을 거기까지 잡았지만 여기서 팔면 왠지 올라갈 오를 것 것 같아. 같은. 내가 팔면 오를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주지 않을까 네. 이런 그런 심리 때문에 보통 매도를 못 하시고 예, 이제 장기 투자 네. 강제 존버.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가 설정한 그 손절 라인이라든지 네.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다면 과감하게 끊을 필요도 과감하게 있을 끊어라? 텐데 네. 아, 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잡기가. 네, 그게 그래서 가장 이제 참견해 힘이 들죠. 주시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뭐 떨어지는 아이고. 게 있으면 올라가는 걸로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요. 오, 전문가 다 됐어요. 아, 한 달 만에 많이 그러네요. 상승하셨어요. 사실은. 아니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예. 또 네. 저에 대한 칭찬이 네. 있더라고요. 아, 기본 충실님. 네.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본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민소님은 주생아 멘트 같지만 주식 생각하는 사고와 대응과 결단은 주어른 맞아요. 아, 제가 이런 이야기도 벌써 또 어른이. 들어보네요. 하지만 어른은 아직 아니고요. 주생아에서 주어른. 네. 네. 아니, 주치원생 정도로 주치원생. 하겠습니다. 네. 주할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할머니는 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아니 뭐 하는 게 워낙 고수 같으니까 노련해서.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예. 걸 지금 손을 그리고 두 봐주셔야 되는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제 바이오니아 한번 바이오니아요? 바이오니아 네, 요것도 바이오니아. 마이너스 5%.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야.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 탈모 쪽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쪽도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2월 3일자에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날 차트 보시면 요쪽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조금 확대를 하면은 네, 요 부분에서 그 기사가 나오면서 반등을 해줬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계속 밀리는 흐름이거든요. 사실 그 진단 키트 관련해서 휴마시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네. 바이오 SD 사이언스, 네. SD 바이오센스 죄송합니다.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라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밀리더라도 그 상승폭을 다 되돌리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반등 나오고 나서도 지금 계속 전저점을 지금 이탈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과연 계속 가져가는 게 지금 장세에서 맞느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네. 보니까 이제 손절가는 약 34,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네. 현재 34,750원이니까 네. 한 2%의 틈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하나 더 연결해서 또 네네. 또 하나 더 남았잖아요. 유일 에너테크 아시죠? 아, 유일하게 네. 오를 줄 알고 담았던 유일. 네네. 이거는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실적 발표됐는데 매출은 이제 절반 반토막이 났고, 아작 났어요? 네, 영업이익은 야. 이제 영업이익이 아니죠. 영업 손실을 내긴 했는데 회사 측에서도 공시를 하긴 했어요. 뭐라고? 일시적이다. 매출은 이연되기 때문에 올해 네. 반영될 거고, 네. 그 실적 부분에서는 지금 이 이제 뭐 전력 장비 연구개발해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반영됐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더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제가 종가 6시 시외 종가를 보고 왔는데 한 3% 이상 지금 밀려 있기는 합니다. 또 그래서 아마 월요일도 만약에 시장이 밀리게 된다면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유일 에너테크. 네, 시장이 좋으면은 어찌됐든 빠졌다가 밑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미 뭐 알겠습니다. 빠졌지만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냥 하나의 의견을 또 제시를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유일 에너테크.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들어보고 바이오니아 뭐 탈모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아래층에서 네. 지금 대선 토론 열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또 한번 대머리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나요? 이야기 한 번만 해주면 네. 무조건 오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슈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뭐 제 걸로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플러스 10%인데. 네. 진짜 짧게만. 네. LG 이노텍. 요거 근데 마이너스 3% 손절 라인이 이렇게 짧게 잡혔어요? 전 이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황대현 매니저님이 이렇게 짧게 잡았다고 하시네요. 아, 이거 3%에 손절할 종목 아닌데 왜 그러셨지? 장이 안 좋아서 짧게 시장이 좀 설정하지 불안해서 않았나요? 좀 아닌데. 짧게 아이, 않으셨나요? 불안할 때 확신을 가져야지 또 큰 수익이 나는 거라고 전 배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마이너스 27% 알겠습니다. 주신이네요, 주신. 맥이고.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제가 이 손절 라인을 조금 낮추는 걸로 손절가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요 정도면 됐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제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 포트에서 따로 리뷰를 하실 종목이 보일까요? 지금 두 종목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인그룹 리오프닝 드랩이나 해가지고 제가 JS 담았거든요. 코퍼레이션 관련해서는 두 종목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이고, 어떻게 이거 알고 싹 뺐대? 그러니까요. 와, 미래에서 온 소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500년 저기 책임질 수 있는 멘트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또 가져가도 여쭤보고 된다?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손절을 할 때는 사실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대안. 했는데 사실은 대안이 없이 그냥 뺐거든요. 일단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아. 촉으로 그냥 뺐는데 야수의 본능으로. 네. 아. 야수의 본능으로 확 빼버렸는데 앞으로 빼버렸는데. 사실 이 비어있는 포트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게 또 핫해질지 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꾸려나갈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의 종목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 네.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종목을 봤을 때는 제가 다음 주 중에 어떤 그 매니저님께서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한 종목 정도는 오. 가지고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 어찌됐든 시장에 발은 담그고 있어야 된다. 네. 저는 뭐 포트를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비추고요. 네. 추천하지 않고 시장이 다소 불안정하게 흐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뭐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의 편입은 항상 해둬야 된다라는 관점을 저는 그럼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다 빼고 두 종목을 편입한 건 정말 옳은 선택이었네요. 그것도 다 리오프닝 관련주였잖아요. 그럼, 하나 네네. 의류, 하나 그리고 네네, 화장품. 그럼요. 그렇죠. 네네. 둘이 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잠깐 아니에요. 얘기를 합이 나눴습니다. 잘 맞으시네. 그래도 칭찬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짜지 그래요? 않았습니다. 밖에서도 좀 친절하세요? 이렇게 나긋나긋 하시고 아니면 밖에서는 좀 무서운 선생님입니까? 아니,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칭찬해줘야 부럽네요. 더 잘하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구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못하게. 이거 대결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네. 왜 대결 같지?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이몽철 고수님은 네. 어떻게 담았는지를 봐야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몽철 고수님의 포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아이고, S51 이거 제일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네. 지금 민수 아나운서가 종합 수익률이 플러스 10%. 네. 네. 이몽철 매니저님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네, 한 그 정도 되겠네요. 자리 바꿔 앉으실까요, 고수? 제가 그래도 될 고수인가요? 것처럼. 제가 사실 예, 매니저님하고 다 합쳐봤을 때 종합 3위입니다. 아. 네. 저 그러면 이제 동메달이에요. 종합 순위가 3위예요. 네네. 좋은 선생님을 두셨으니까 3위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우리 고수분들의 참견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혹시 저 5종목 중에서 네. 네 네 종목 종목 중에서 중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제가요? 네.
BH는 뭐 같이 지금 뭐 네.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하나마이크론 테이펙스인데 테이펙스 별로 관심 없고 그래요? 하나마이크론 설명 조금만 해주실까요? 하나마이크론요? 네. 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좀 설명을 이거 좋은 드리겠습니다. 종목이에요. 진짜 좋은 종목. 반도체 관련된 거잖아요. 네, 기가 막힌데요. 이제 그거. 반도체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전공정, 후공정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후공정에 속해 있고 네. 매출처가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네. 섭렵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버텨줬잖아요. 네네. 네. SK하이닉스는 이제 반사 이익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그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반도체 패키징이나 테스트 쪽에 네. 특화되어 있는 업체긴 한데요. 네. 그 반도체 공정 자체가 현재 지금 미세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후공정 업체의 이제 네. 테스트나 그리고 패키징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보통 이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성을 들 수 있는데 삼성은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합니다. 오. 네. 근데 네. 반면에 이렇게 팹리스라고 해서 네. 설계 쪽이나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후공정 쪽에 이 팹리스가 아니라 파운드리 아시죠? 네, 파운드리. 파운드리 쪽 측면에서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쪽에서 예전에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함께 했다면 네. 지금은 이 사업을 나눠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분리해서 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업체가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하나머트리얼즈가 네. 자회사로 지금 편입되어 있거든요. 네. 하나머트리얼즈가 실적이 이 모회사보다 더 잘 나옵니다. 그래요? 네, 항상 이제 실적을 볼 때는 연결 기준으로 개별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연결 기준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하나머트리얼즈 성장이 그대로 또 수익성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마지막으로. 네,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네. 경쟁업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FA 반도체라든지 네페스도 이제 경쟁업체거든요. 이 후공정에서 경쟁업체 중에서 아직 차트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네. 하나마이크론이 유일하다 이렇게 오. 보고 이 업체를 선택을 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반도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월요일에도 과연 올라갈까요? 네, 월요일장 단기적인 흐름을 뭐 하루만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그럼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승산이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저희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세영 네. 아나운서 지금 채팅창에 아 등장해가지고 그래요? 자, 빨리 얼른 도망가셔야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테이펙스 사실 관심이 있어요. 네네. 왜냐면 이게 스타벅스 그 빨대 있죠. 그렇죠. 그거랑 관련 있는 기업이래요. 그래요? 네. 네네. 그거 관련해서- 이 업체가 이제 그쪽 사업부는 대략 이제 회사 매출의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나 많이 차지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오. 그쪽이 이제 소재 쪽이 빨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컵도 요즘에는 이제 보증금 반환 제도라고 해서 일회용 컵 사용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제주도는 이제 12월 달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예. 네. 이제 올 1월 달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컵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혹시 것 같고. 커피값이랑도 연관이 있을까요? 빨대 커피값이랑은 크게 연관이 그래요? 없을 것 같고요. 커피값이 오르면 이것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요? 때문에 근데 사실 여쭤봤습니다. 이 업체의 중요한 것은 이제 전자재료 쪽이거든요. 네. 2차 전지의 테이프. 건전지 테이프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칭칭칭칭. 네, 사람들이 이제 테이프 하다 보면 그 쓰임새가 네. 뭐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원통형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테이프 매출의 35%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35%. 네. 근데 많이 그래서 네. 제가 사실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이미 네. 플러스 5%대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월요일 시초가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담으면 지금
어쩌면 고점이 아닐까요? 이번 주 내내 올랐었잖아요. 네. 이번 주 흐름이 좋긴 했는데 네. 지금 12월 달에 9만 원 네. 정도부터 이제 지금 최근까지 이제 바닥을 찍고 네.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9만 원까지 오르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저 9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전 8만 원까지는 7만 원 후반? 8만 네.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충분히 가능하다. 7,800원, 78,000원으로 네, 잡아주셨는데 8만 원까지 오를 것 같다. 네네 그렇습니다. 다만 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네. 이게 상장 주식 수가 한 600만 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보면 현재 가창을 보시면 이제 호가에 대한 공백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 좀 유의하시면서 예. 네.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짧게 들어보고 2차 전지도 짧게 들어봤네요. 뭐 관심이 가는 뭐. 종목이 있나요? 아니요, 좋아요. 이거 다 좋은 종목인데 네. 제가 지금 넣기에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네. 주에 저는 모르겠네. 이제 채워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결정을 좀 해볼까요? 결정해보죠. 저는 그러면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리오프닝. 네, 테이펙스 가지고 테이펙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테이펙스 좋은 테이펙스 종목이에요. 네, 좋습니다. 8만 원을 또 바라본다고 팬덤도 하시니까 좋고. 제가 요즘 네. 단타에 맛이 들려가지고 음. 8만 원 터치하고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만 네. 가져가요? 네, 이것만 가져가고 어. 반도체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잉글루드랩,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테이펙스 이렇게 세 종목. 네, 그렇게 세 종목 가지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포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알겠습니다. 신났네 아주 그냥. 자, 알겠습니다. 저는 채팅창에 지금 김세영 아나운서가 네. 저 현 상황에 대해서 송감 한 말씀 해달라고 하는데 네. 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H는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아니 없습니다. 아까 이몽철 고수님께서 도망가야겠다고 네. BH 여쭤볼까봐 도망가야 된다. 저한테 지금 아까 카톡 왔어요. 몽둥이 들고 그런가요? 출발했다고. 빨리 끝나시면 바로 집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BH 손절 그냥 이몽철 매니저님 따라서 손절 나가겠습니다. 네. 나가고 요건 뭐 아까 그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포트 제외하는 걸로 하고 바이오니아는 오늘 그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딱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쓸어주시면. 한번 네. 쫙 이렇게 탈모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면 네. 그러면 올라갈 또 수도 있으니까. 올라요. 그쵸. 한 번에 오릅니다. 빡 그래서- 오르죠. 네, 그래서 기다려보고. 네. LG이노텍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어요. LG이노텍은 황대현 매니저님은 손절가 낮춘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거 따라갈게요. 사실 황대영 고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LG 이노텍이에요. 맞아요. 황대현 네. 매니저님이랑 저랑 코드가 맞는 게 네. 이노텍으로 코드가 맞습니다. 마지막에 LG 이노텍 가자 저한테 음.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LG 이노텍 동호회가 있으면 같이 나가고 싶을 만큼 네. 정말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고 우리 이몽철 고수님 네. 또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샵 2034 샵 2034. 누르셔가지고요. 네. 그 임사보라고 보내주셔서 카톡방에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많이 불안하지만 우리가 그 배움에 대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시장의 움직임을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체크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요. 네. 산업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 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일요일 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카지노 업체에 대해서 제가 오. 같이 이제 공부를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네. 또 참석하셔가지고 공부도 산업이나 이런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2034로 임사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금요일 전참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몽철 고수님 고맙습니다. 네.